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국내 연구진이 나노플라스틱이 모공을 뚫고 피부 내부로 침투한 뒤 전신으로 확산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피부 장벽이 외부 유해 물질을 막아낸다는 기존 통념이 흔들리고 있으며 일상적인 농도의 나노플라스틱조차 인체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진수 박사 연구팀은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 기술을 활용해 20나노미터 크기의 나노플라스틱 이동 경로를 실험주에서 추적했습니다. 연구팀은 방사성 요오드를 결합한 나노플라스틱을 피부에 도포한 뒤 단일 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으로 체내 확산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도포 후 1주차에는 겨드랑이 림프절, 3주차에는 폐, 4주차에는 간과 혈류에서까지 나노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이는 피부 노출만으로도 전신 순환계에 진입해 주요 장기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교군 실험에서는 방사성 요오드만을 투여했을 때 이러한 침투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체내 확산이 플라스틱 입자 자체 때문임이 명확히 입증됐습니다. 특히 피부 장벽 기능 지표는 정상 범위를 유지한 상태였음에도 나노플라스틱이 모공과 모낭을 통해 침투한 것으로 확인돼 정상 피부도 나노 입자를 완전히 막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구진은 장기 노출에 따른 생체 변화를 추가로 분석했습니다. 3개월간 반복 노출한 결과 294개 유전자는 발현이 증가하고 144개는 감소했습니다. 염증, 노화 관련 유전자는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부층 두께가 줄어들고 만성 염증 양상이 관찰됐습니다. 이는 나노플라스틱이 미세한 농도에서도 유전자 활동과 조직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번 결과는 나노플라스틱이 기존에 알려진 경구, 호흡기 경로뿐 아니라 피부를 통한 제3의 침투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최초로 확인한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피부로 노출된 나노플라스틱이 림프절, 흉선, 폐, 간, 혈액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이동 경로를 보였으며 이는 면역 기능 교란과 대사 변화, 장기 독성 가능성까지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수 박사는 나노플라스틱의 체내 이동과 생체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인체의 건강 영양 평가에 피부 노출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며 플라스틱 오염이 가져올 잠재적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주과학계가 우려하던 위성 광공해가 이제는 현실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주 망원경에 찍는 천문 관측 이미지가 심각한 손상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주의 어둠을 가르고 별빛을 포착해야 할 관측 장비들이 정작 지구 인공물에서 반사된 빛 때문에 눈이 멀어가는 상황입니다. 나사 에임스 연구센터 알레한드로 볼라프 박사팀은 네이처 발표에서 2030년대 말 인공위성이 약 56만 기로 늘어날 경우를 가정해 4개 우주 망원경의 관측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관측 이미지의 36.9%가 손상되지만 스피어 X, 유럽 우주국의 아라키스, 중국의 쉰티에는 무려 96%의 이미지가 위성 반사광으로 오염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정상적인 과학 관측이 불가능해지는 수준입니다. 특히 고도 400에서 800km에서 운용되는 이 망원경들은 위성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큽니다. 한 장의 촬영 이미지에 포착될 가능성이 있는 위성의 수는 허블이 2.14기, 스피어 X가 5.64기, 아라키스는 무려 69기, 쉰텐은 92기까지 치솟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촬영할 때마다 빛의 스크래치가 수십 개씩 생기는 셈입니다. 현재 지구 궤도에는 약 1만 5천 기의 인공위성이 운영되고 있으며 발사 비용 감소와 민간 우주산업 경쟁으로 앞으로도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2019년 2,000기에 불과하던 위성이 몇 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2030년대 50만 기 시대는 과장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시각적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성에서 반사된 빛은 지상뿐 아니라 우주 망원경에도 극도로 밝게 포착돼 관측 데이터를 망가뜨립니다. 그동안 과학계는 지상 천문대의 피해만 주로 논의했지만
연구팀은 우주 망원경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게 과소평가돼 왔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구팀은 그 해결책으로 위성 반사광을 예측, 모델링, 보정하는 기술 개발, 위성을 가능한 한 더 낮은 궤도에 배치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위성이 낮은 궤도에 몰리면 대기권 재진입 시 배출물이 지구 오존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새로운 환경 문제도 떠오릅니다. 한쪽을 해결하면 다른 한쪽이 흔들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과학계는 이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주의 창을 계속 투명하게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인류의 편의를 위한 위성 증가를 우선할 것인지. 우주망원경이 앞으로도 인류의 눈 역할을 하려면 국제적 조율과 기술적 대책이 긴급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K-팝 아티스트 지드래곤을 주제로 한 사학점 정규 강좌를 개설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 세계 최상위권으로 꼽히는 USC 애넌버그 스쿨이 한 K-팝 아티스트를 단독으로 다루는 정규 과목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학계가 지드래곤의 문화적, 산업적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강좌는 2026년 봄 학기에 개설 예정이며 제목은 K-팝 삐딱하게 보기 지드래곤 사례입니다. 담당 교수는 미디어, 대중문화 연구 전문가인 이혜진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강의에서 지드래곤의 음악 세계뿐 아니라 패션, 서사, 정체성 구축 방식 등 이른바 지드래곤 세계관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K-팝의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USC 애넌버그는 최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좌 개설 사실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게시물에는 G드래곤, GD 해시태그와 함께 해당 수업을 소개한 학생 영상이 올라오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지드래곤 본인의 공식 계정이 태그되며 학생들과 팬들의 기대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번 강좌는 예일대학교의 비욘세 강좌, 하버드대학교의 테일러 스위프트 강좌처럼 대중음악 아티스트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분석하는 글로벌 학계 흐름 속에서 탄생한 사례입니다. 지드래곤의 20년 활동이 구축한 상징성과 예술적 혁신성, K-팝 산업에 미친 영향력이 정규 학점 과목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K-팝의 위상이 또 한 단계 확장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드래곤의 소속사 갤럭시 코퍼레이션 최용호 대표는 데뷔 20주년을 맞아 USC 같은 명문 대학에서 그의 문화적 영향력을 조명하는 강좌가 개설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이는 K-팝의 예술적 깊이와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이며 앞으로도 지드래곤의 고유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번 사례는 K-팝이 글로벌 문화 연구의 본격적인 주제가 되었음을 보여주며 특히 지드래곤이 구축한 예술적, 문화적 세계가 단순한 스타의 이미지가 아니라 연구 가능한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은하들이 마치 거대한 우주 놀이기구처럼 한 방향으로 돌고 있는 장면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국제연구팀은 지구에서 약 1억 4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무려 550만 광년 길이의 초거대 은하 구조가 하나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측된 은하 14개는 모두 약 5천만 광년에 걸쳐 뻗은 우주 필라멘트 내부에 자리하며 폭 11만 7천 광년의 얇은 띠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필라멘트는 우주 전체를 떠받치는 기본 골격이자 은하와 암흑물질이 모여 거대한 우주 거미줄을 이루는 핵심 구조입니다. 은하들은 이러한 필라멘트를 따라 생성되고 가스와 물질을 끌어들이는데 이번 연구는 그 필라멘트 자체가 회전한다는 매우 이례적 현상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남아프리카 미어캣 전파 망원경, 미국의 암흑에너지 분광기,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 자료를 결합해 은하들의 움직임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필라멘트 중심축을 기준으로 전체가 초속 약 110km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으며 회전 반경은 약 50kpc, 즉 16만 3천 광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측된 14개의 은하는 모두 수소가 매우 풍부한 상태였고 은하 원반의 자전 방향이 필라멘트 전체의 회전 방향과 일치했습니다. 중심축 양쪽에 있는 은하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패턴도 뚜렷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필라멘트가 충돌이나 외부 교란을 거의 받지 않은 동적으로 차가운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초기 우주에서 형성된 원형 구조가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옥스퍼드대 라일라 정 박사는 놀이공원에 찻잔 모양 놀이기구가 돌아가듯 은하들이 차례로 따라도는 모습이 우주 규모로 펼쳐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필라멘트 자체가 회전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데 은하 생성 과정에서 가스와 각 운동량이 어떻게 흘러드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관측 지표가 됩니다. 수소가 풍부한 은하일수록 별 형성 과정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발견은 은하의 성장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고 평가됩니다. 연구 책임자인 옥스퍼드대 매트 자비스 교수는 서로 다른 관측 장비의 데이터를 결합해 초거대 규모의 운동을 포착한 사례라며 우주 거대 구조가 은하의 회전과 형성 과정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앞으로 우주 관측에서 중력 신호와 은하 정렬 신호를 구분하는 데도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